저번 시간에 했던 것부터 정리할게요. 자, 경우의 수. 법칙이 두 개 있습니다. 뭐랑 뭐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입니다. 기본이 되는 게 뭐죠? 합의 법칙이죠. 다음 곱의 법칙이고요. 다음이 뭐죠? 그치, 순열과 조합이죠.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기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이 뭐죠? 유형이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문제 어떻게 풀죠? 그렇죠. 인격 소멸을 해요. 문제에 나오는 그 개성을 전부 다 지워버리죠. 그래서 어디서 찾아요? 첫 번째, 내가 아는 유형 중 풀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게 없으면 어디로 가죠? 맨 앞으로 가서 합의 법칙부터 천천히 그 규칙을 내가 조사하는 거죠. 기본 마인드라고 했어요. 근데 합의 법칙 이거 할 때 우리 뭐 하게 돼? 뭘 그리게 돼? 수영도를 그리게 돼. 수영도는 규칙이 없는 문제가 나와? 아니지. 규칙은 있는 문제일 거야.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상 배우진 않지만 이 수영도 유형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를 제가 정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했고요.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합의 법칙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 있어요. 그냥 글 읽지 말고 내려오세요. 어디 있나 찾아라. 여기 있다. 22번입니다. x 플러스 3y 플러스 2z는 18이다. 어떻게 구하죠? 양의 정수, 자연수죠. 일단 형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x 플러스 뭐라는 거야? 아, 그렇게 써도 되는데 저 이렇게 구해도 되죠.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냥 y랑 z랑 위치 변하는 애도 상관없지 않냐 이거야. 그죠? 이렇게 풀게요. 그럼 얘들아 누구부터 셀래? 자, 이제 케이스 수용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케이스를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여러분들이라면 케이스가 10가지 나오는 게 있고 4가지 나오는 게 있어. 누구를 할 거야? 4가지로 분류하는 걸 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치? 왜 그래?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첫 번째, 귀찮잖아. 그치? 그러니까 귀찮음을 최대한 타파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야. 규칙을 찾는 거지. 기억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게 그거야. 그치? 최대한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나? 다양한 문자가 있을 때 인수분해 어떻게 해? 최고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죠. 왜 최고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잡죠? 그래야 항의 개수가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왜? 목표가 뭐야? 인수분해 아니야. 하나의 항으로 만드는 게 목표야. 그럼 항이 적게 잡는 게 목표 아니냐고. 그치? 그래서 최고차항 가장 차수 낮은 걸로 잡았어. 얘는 당연히 케이스가 낮은 걸로 잡아야, 많이 없는 걸로 잡아야 규칙을 발견해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x로 케이스를 나누면 몇 개가 돼? 자, 잘 들어. 문제점 하나를 제가 지적할게요. 제가 뭐라 물어봤죠? x로 나누면 케이스가 몇 개가 돼? 라고 했지. 그럼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요. 1부터 되지? 근데 몇 가지 되지? 라고 하면서 얘네 대입을 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연산을 시작하죠. 그러면 안 돼요. 자, 대답해봐. 봐봐. x로 나누면 케이스가 몇 개죠? 따라해봐. 18개요. 18개요. 거기가 기본이야. 일단.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돼? 케이스 나누다가 그 밑에 케이스는 안 되네 하고 버리면 그만인 거야. 그 케이스가 몇 개인지 세겠다고 센슈하지 말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대충 이렇게 레인지를 뭐라 그러지? 범위를 잡아. 그냥 대충 요 정도 케이스 나오겠지 뭐 라고. 얘로 잡으면 그치 9개 최대 9개 얘로 잡으면 6개 누구로 잡을래? Z로 케이스를 나누겠다 해야 돼. 중요한 얘기야.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케이스 분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셀 때, 내가 카운팅을 할 때 가장 영향력이 높은 애가 누구야? 라는 거야. 그럼 여긴 방정식이니까 개수의 절대값이 가장 높은 친구. 그 친구가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색치라는 것에서는 그래서 나랑 인접한 게 가장 많은 친구. 이런 애들부터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Z가 1, 2, 3, 4, 5, 6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Z가 1이면 X 플러스 2Y는 15다 이렇게 나오죠? 또 시작인 거지. 누구 기준이야? Y 기준인 거야. 여기서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도 몰랐던 학생들이 여기서 반 이상일 거야. 여기서 보통 어떻게 해 이제? 이걸 세요. 맞잖아. 안 세? 셋이잖아. 그렇지? 1,7 이렇게 셋이잖아. 그게 아니야 얘들아. Y가 몇인가로 케이스가 나뉘는 거야. Y가 1이면 X가 몇이야? 왜 궁금해 도대체? 어? 알아야 돼? 너 순서상 뭐 구하래? 개수 구하래잖아. 맞지? Y는 1부터 7 이렇게 끝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X 플러스 Y가 2Y가 몇이야? 12죠? 그럼 Y는 1부터 5까지죠. 6은 안 돼요. 다음은 9죠. Y는 1부터 4까지. 이거만 보고 가는 거야. 얘는 Y가 1부터 2까지. 얘 Y가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7 이렇게 되네. 12, 19. 이렇게 정답을 얻어내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진짜? 자, 간다. 한 가지 스킬을 드릴게요. 잘 봐. 얘들아, X와 2Y는요 계급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X는 자연수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가 무슨 수죠? 두 글자. 2Y는 무슨 수죠? 짝수예요. 그죠? 그럼 X는 뭐여야 돼? 홀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지? 뭐랑 비슷하죠?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런 PTSD.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할 것인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 수학적으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수학적인 건 아니지 사실. 잘 봐. 잘 봐. 그럼 X는 2Y의 종속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X는 2Y에 종속되어 있어요. 2Y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X가 정해진다는 거지. 그럼 얘는 사실 X라는 친구가 이거 잘 들어봐. 유령이에요. 쌤은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 공부를 할 때 유령이라는 걸 잘 학습하게 만들고 싶어요. 유령이라는 게 뭐야? 잘 들어봐. 얘는 X 플러스 2Y가 15다라는 것과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거예요. 2Y는 14 이하다. 이거 두 개는 같은 뜻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2Y가 14 이하다. 그럼 2Y가 14면 X가 1이 되면서 얘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X와 2Y가 눈에 잘 보이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다는 거야. 이 호환 가능한 것을 염두에 두시면 너무 좋아.
이해되셨어? 이게 인격 소멸이지. 같은 문제로 다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 이 유령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주는 유령은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알겠죠? 이제 이 친구는 사실 우리 이번 내신보다 확률과 통계에 가면 중요하게 작용하는 친구예요. 답은 5번이다. 자, 23번입니다. 난 알아. 너네 이거 어떻게 풀 거야? A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안 돼. 인격 소멸해야 돼. 인격 소멸 간다. 얘네 다 새 정수지. 잘 봐. A-2B 플러스 C가 8이지. 잘 들어봐. 얘들아, 잘 생각해봐.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두 놈은 계속 커지는데 한 놈은 계속 작아질 수 있어. 그럼 얘는 못 풀어. 이해가 돼? 쌤 지금 뭐 얘기하는지 이해돼? 부정방정식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문자가 자연수 조건일 때는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자연수다 형태를 만들면 유한한 애를 얻어낼 수 있어. 근데 그게 정수에서도 통했어? 안 통했잖아. 그 이유가 뭐야? 같이 벌어지면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그렇잖아. 근데 뭔가 느낌이 어때? 양쪽으로 벌어지는 느낌이 나지? 그렇지 않다는 거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문제가 성립되려면 둘 다, 셋 다 같이 커지거나 같이 작아지는 형태가 아니고선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자자자자자자자자. 저는 이게 이렇게 보여요. 전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 간다.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 이상으로 부등호가 같은 쪽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게끔 설계되어 나온 문제라는 거야. 그래야 문제의 답이 풀린다는 거지. 뭔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세요? 그럼 마이너스 b를 뭐라 해요? 저는 보통 b 프라임 이렇게 치환을 하게 돼. 아직 쓰지 마. 근데 얘들아, 인격 소멸을 끝까지 해봐야 돼. 끝까지. 결국에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가 4 이상이 좋아? 뭐가 좋아 우리는? 첫 번째, 자연수. 맞죠? 여러분은 그냥 1 이상의 자연수면 좋잖아. 근데 얘들아, 이거는 그냥 나한테 맞춰줘. 나한테. 우린 보통 이런 상황에 자연수로 맞추지 않아. 그냥 확률과 통계에서 개념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아닌 정수로 보통 맞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자연수에 0까지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렇게 할 거니까 지금부터 해두면 좋은 거예요. 잘 봐.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야. 간다. 저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얘들아, 무조건 문제를 이렇게 풀으라는 게 아니죠. 그죠? 결국 지향하는 점이 여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이를 했는데 여기까지 못 왔어? 괜찮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b만 치환해도 전 상당히 만족할 거예요. 근데 결국 지향점은 여기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이러한 문자와 이러한 문자와 이러한 문자를 쓰고 싶다는 거야. 그럼 뭐라 해?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야. 각각을. XYZ 쓰셔도 괜찮죠. 근데 문제에서 A, B, C, XYZ가 섞이는 문제는 나와도 A'을 쓰는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A', B', C'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얘네가 뭘 만족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A 프라임은 A 플러스 1이잖아. 근데 우린 A가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A가 뭔지 조사하는 거예요. A 프라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B는 뭐예요? B 프라임 마이너스 3이고요. C 프라임은 C는 죄송해요. C는 C 프라임 플러스 4죠. 이걸 그대로 대입해요. 저기다가. 그러면 A는 뭐가 돼요? A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돼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렇게까지 풀 필요 없다는 거야. 다음 저기서 마이너스 B 자리에 대입해요. 플러스 2 곱하기 B 프라임 마이너스 3. 다음 C 자리에 C 프라임 플러스 4는 8이다. 이렇게 되죠. 정리합니다. A 프라임 플러스 2B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4 마이너스 3인가? 넘어가요. 몇이죠? 11 이렇게 되죠. 그럼 또 케이스 분류 누굴 기준으로 해야 돼? B 프라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케이스가 몇 개로 나뉘어? 그냥 갈겨 10개요 막 20개요 해도 돼 사실. 적게만 안 부르면 되는 거야. 그치? B 프라임이 0,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B 프라임이 0이면 A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 몇이 돼? 11, 9, 7, 5, 3,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간다. 이거 케이스 몇 개예요? 이게 보이시나요? 12개 11, 11개랑 0까지. 그러니까 유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깐 자연수였어서 하나를 빼가지고 부등식 만들었잖아. 지금 의미 아닌 정수잖아. 그러니까 A 프라임이 11이면 C 프라임은 0. 이 친구가 유령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을 받아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너 진짜 값진 거 배우고 있어 얘들아. 잘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 1씩 더할 거죠. 그래서 다 더할 거 아닙니까? 뭐하러 그럴까요? 그렇죠? 그럼 얘네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면 뭐 나오죠? 36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들아 1 더하기 3이 몇이죠? 1 더하기 3 더하기 5가 몇이죠? 9인가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이 몇이죠? 이거 보여요? n번째 홀수까지의 합은 n제곱이에요. 총 몇 개예요? 6개, 36이에요. 더하면. 그지? 더하기 6 해주면 답이겠죠. 1씩 6번 더 할 거 아닙니까? 응? 따로 더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치? 얘네끼리 더하고 마지막에 1을 땅땅땅땅 6개잖아. 그럼 플러스 6 해주면 되는 거죠. 42 이렇게 나오죠. 또 나는 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게 뭐냐면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문제풀이의 퀄리티가 다르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 퀄리티에 자꾸 도전해야 돼. 도전. 확통 중요한 게 뭐야? 중요한 게 뭐야? 빗금치지 않는 거지. 별표를 칠지언정 빗금치지 않는다. 절대 틀리면 안 된다. 맞지? 그 방법인 거야. 응? 이런 게. 틀리지 않기 위해 자꾸 규칙을 생성하는 거지. 규칙 생성. 그래야 안 틀리는 거거든. 이걸 1씩 더하다가 계산 실수를 한 번만 해도 틀리는 거 아니냐고. 근데 너네 6번, 7번 할 때 나 한 번 하고 끝나잖아. 그치? 이거 다 더한 게 아니라 6의 제곱하면 틀릴 일이 없잖아. 6, 6에 35 미친놈이냐고. 안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계속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바로 여러분의 수능 과목인 확률과 통계예요. 어때? 그러니까 허수가 자꾸 도전하는 거야. 실수만 안 하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거든. 그치?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미적하는 거야. 범접할 수 없거든. 공부량이 많을지라도. 이 유형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곱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알죠? 제가 여기 써놨다는 건 무슨 뜻? 외워야 한다는 뜻이죠. 그 수많은 유형 중에서도 대표가 되는 유형들인 거예요. 외워야겠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은 단원 자체가 유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 유형을 외워주셔야겠죠. 그래야 처음으로 돌아가서 규칙을 찾는 일이 없이 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곱의 법칙에 대한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개식의 항의 개수입니다. 바로 앞에 있을 텐데 7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저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S를 포함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S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포함하지 않고, 그러니까 포함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뒤에 거 싹 사라지고 그냥 여기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등장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개를 하겠다는 거잖아. 전개라는 게 뭐야? 이 항에서 하나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아서 그 4개를 전부 다 곱한 게 하나의 항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첫 번째로 살펴야 되는 게 뭐야? 같은 문자가 있는지 살피셔야 돼. 근데 거의 안 나올 거야, 같은 문자는. 그러면 얘는 몇 개 중에 하나를 뽑아? 3개 중에 하나를 뽑죠. 사실 여기서 조합이 나오지. 3C1 이렇게. 근데 그냥 경우의 수 3 이렇게 퉁치는 거야. 얘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얘는 2가지, 얘는 2가지죠.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이게 대답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합의 법칙이야, 곱의 법칙이야를 묻는 거잖아. 어떤 거야? 곱의 법칙이라고 지금 대답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곱하는 것 같으니까 곱의 법칙이다. 이래서는 안 돼요. 그건 역추적이야, 얘들아.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기고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기라는 거야. 근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곱하는 걸 어느 정도 문제 풀어봐서 알거든. 그래서 곱의 법칙 이렇게 대답하면 하수되기 딱 좋아. 절대 안 돼. 동시에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내려가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일어나지. 그럼 누군가 헷갈릴 거 아니야.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을 수 있어.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 가정을 해. 가정.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얘를 뽑았어? 그래서 얘 뽑아주세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얘를 뽑으면서 얘를 뽑을 수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 곱하기인 거죠. 이해되니? 그래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원초적인 방법 어디로 가야 돼? 수형도로 가야 돼. 그렇지? A 뽑았을 때, B 뽑았을 때, C 뽑았을 때. X 뽑았을 때, Y 뽑았을 때, Z 뽑았을 때. 그 다음 A, B, C, D. A, B, C, D. 이쯤 되면 눈치 까야지. 그치? 뭐야 여기도 A, B, C, D, A, B, C, D네? 뭐야 이거 곱의 법칙인가? 이렇게 가는 거지. 케이스가 똑같이 나오니까. 아무튼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S를 포함하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래. 그럼 S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럼 이 2개 중에 뭐만 뽑으라는 거야? S만 뽑으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경우의 수가 몇이야? 1이 나온다는 거네. 이게 1번의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너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앞에 몇 개 나와? 2개, 3개. 곱해 더해. 곱하는 거죠. 얘는 3, 3 곱해 더해. 곱해. 그럼 둘을 뭐해? 그렇지. 빼면 안 돼. 진짜 죽일 거야, 진짜. 시험에서 이걸 빼왔다. 난 진짜 미쳐, 진짜. 낚이기 딱 좋죠. 조심해요. 더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6 더하기 9? 제발. 6 더하기 9야? 3 곱하기 2 더하기 3. 3, 5, 15. 분배 법칙을 생활화하자. 이런 거죠. 할만하죠? 이거는. 다음 8번. 얘는 뭐예요? 여기서 항이 몇 개 나와요? 응? 9개? 좀 곱셈 공식 있지 않아?
6개 나오죠? 그죠? 같은 게 세 쌍씩 있잖아요. 조심해요. 6개. 얘는 몇 개 나와? 3개. 6, 38.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야? 여러분 공부할 때 이제 어느 정도 플로우가 느껴지지 않아? 아까는 뭐 했어? 완전 제곱이 없을 때를 배웠어. 이번엔 완전 제곱이 있을 때를 배웠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 들어?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이게 당연한 플로우 아니야? 그치? 이해가? 곱셈 공식이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맨 처음에 배운 거지. 어? 맨 처음에 배운 게 니네 곱셈 공식 없는 거야. 이거잖아. 이게 기본이었던 거야. 그 다음 곱셈 공식이 있으면 그 곱셈 공식을 떠올려서 항이 몇 개인지를 떠올리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문제에서 헷갈리게 여기서 이렇게 깔아두고 뒤에서 갑자기 이러는 거죠. 이렇게. 뭐 해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항을 2개로 축소시켜서 이렇게 가는 문제가 또 이제 페이크 문제로 나오는 거지. 해봐야 요 정도예요. 근데 이게 베이스예요, 여러분. 그치? 베이스. 이 유형의 베이스가 되는 거야. 지금 말하는 건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인격 소멸시켜가지고 이런 유형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그 기본 재료를 공부하고 있는 거다. 알겠지? 다음. 자, 약수의 개수와 총합.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이거 압니다. 내려서 모릅니다. 모릅니다. 든 거야, 만 거야? 귀를 왜 잡아? 오케이. 결박하게 됐다, 이씨.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는 수가 있어요. 8, 9, 72죠. 지금 약수의 개수가 몇 개예요? 안 오. 4, 32죠. 그쵸? 그건 알아, 그치? 총합을 모르겠어, 그죠? 똑같아, 얘들아. 약수의 개수가 왜 4, 30이야? 이것 때문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2개 곱해서 여기다 쓰는 거잖아. 그럼 얘네가 다 약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4, 3, 12, 12개 나오는 거지. 이게 약수의 개수야. 약수의 총합은. 이대로 더하면 돼. 얘네 다 더하면 뭐가 나와? 이게 나오잖아. 얘네 더하면 뭐가 나와? 이렇게 되지. 지겨워. 얘네 더하면 뭐 나와? 3의 제곱으로 묶어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 친구를 다 더하면 약수의 총합이잖아? 그럼 더하면 얘네들로 또 묶이지. 그럼 결국 어떻게 돼?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곱하기 1 플러스 3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약수의 총합이다. 됐어? 이해한 거야? 이거 뭐 문제 안 풀어봐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내가 그냥 빠르게 넘어간다고 해서 그냥 잊어버리면 안 돼. 저희 기본 유형에 포함된다는 거야. 다음. 자, 4번, 5번은 하나로 묶어주시면 되는데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예요. 자, 일단 이거 바로 예시로 넘어갈게요. 지불 문제 어딨어? 몇 번이야? 44번입니다. 자, 5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4개, 50원짜리 2개가 있어요. 이때 이 지폐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돈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는 거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10,000원짜리를 사고 싶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봐 라는 게 아니야. 그건 초등학생 문제야. 그게 아니라 금액 관계없이
그냥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총 몇 개냐를 따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500원짜리로 경우의 수가 몇이 나와요? 3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3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야, 너 지불해 하면은 일단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를 꺼내놓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이걸로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이라는 건 500원짜리를 하나, 두 개, 세 개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거잖아. 안 내도 되잖아. 그치? 안 내도 되잖아. 떠올라야 돼. 이거 뭐의 활용 문제야? 이거 약수의 개수 활용 문제지. 그치? 2의 세제곱이라는 소인수가 있으면 2의 거듭제곱을 1 꺼낼지, 2 꺼낼지, 3 꺼낼지, 안 꺼낼지 고려한다는 거죠. 그치? 결국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금액의 수는 약수의 개수에 포함되어 있는 유형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많이 나오니까 내신용으로 제가 따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얘로 인해 경우의 수가 몇? 4. 얘로 인해 경우의 수가 5. 얘는 곱하기 3. 도둑놈의 새끼 되면 안 되겠지? 아무것도 안 내면 안 되잖아. 지불했는데요? 이러면 아니잖아. 그치? 빼기 1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빼기를 절대 놓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번엔 지금은 지불 방법의 수를 해봤어. 이번에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몇 개냐를 한번 생각해보자. 금액의 수가 몇 개냐를 떠올려보자. 자, 조금만 더 간략하게 표현할게요. 500원짜리가 2개 있고 100원짜리가 3개 있어요. 그럼 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뭐가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낮은 거부터 갑니다. 100원이 있고요. 200원, 300원이 있어요. 그 다음은 500원이죠. 500원 여기다 쓰면 진짜 느낌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이 600원, 700원, 800원. 다음이 1000원. 다음 1100원, 1200원, 1300원. 이렇게 되지. 느꼈어? 혹시 느낀 거 있어? 못 느꼈어? 못 느꼈어? 얘는 지불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가 같죠. 왜? 달리 얘기하면 어느 하나의 금액을 제시할 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그렇죠. 한 가지 금액을 내는 방법이 오로지 다 한 가지라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였을까 이거야. 이제 중복이 나오면 중복 때문에 이제 어떠한 행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친구는 왜 중복이 생기지 않았죠? 왜 중복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얘들아, 네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네가 뭐 요즘 카드를 많이 쓰지만 지폐랑 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너네가 100원짜리로 졸라 많이 가지고 있고 1000원짜리도 졸라 많이 가지고 있고 500원짜리 졸라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편의점에서 띡 해서 10,000원입니다 했어. 어떻게 낼 거야? 생각할 수 있는 게 졸라 많은 거 아니야? 왜? 10,000원짜리 하나를 띡 낼 수도 있는데 10,000원짜리 하나를 뭘로 대체할 수 있어? 1,000원짜리 10장으로 대체할 수가 있잖아. 맞니? 잘 생각해봐. 1,000원짜리가 나한테 9장 있는 거야. 그럼 어때? 이 대체가 안 되거든. 그렇지 않니? 그냥 간략히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야. 이 100원짜리가 5개가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5개가 돼서 5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얘 5개 내는 거랑 중복이 생기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야. 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1,000원짜리가 4장 있어. 500원짜리가 몇 개부터 문제가 생길까? 2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 화폐의 총량을 따라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1이면 어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500원짜리를 따라가고 싶으면 100원짜리 몇 개? 5개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1,000원짜리를 따라가고 싶으면 500원짜리 2개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맞지? 그럼 그럴 땐 뭐 하면 될까?
화폐의 종류를 맞추면 되지. 예를 들어 1,000원짜리가 2장 있고 500원짜리가 2장 있어. 2개죠. 그러면 낼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다 생각해 볼게.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3,000원 이렇게 있지. 이해되니? 중복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버리잖아. 그럼 중복이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야. 그냥 나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돼. 500원짜리 6개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 맞지? 뭐 하자는 거야? 두 글자? 환전하자는 거야 지금. 결국엔 금액의 수를 중복 없이 카운팅하고 싶다? 환전을 시행하라 이거야. 환전. 자, 이 친구 봐봐. 자, 100원짜리죠. 100원짜리 4개 있어. 환전해 말어. 자, 미리 말씀드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해야 할 때만 하는 거야. 이거 환전 안 하지. 50원짜리 2개 이거 환전해 말어. 이거 환전해야겠지. 잘 봐. 그럼 100원짜리 4개를 50원짜리로 환전하면 몇 개가 돼? 8개가 되죠. 그럼 500원짜리 몇 개야 총? 10개와 500원짜리 3개로 방법을 따지면 그게 금액의 수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죠? 그럼 몇이에요? 11 곱하기 4, 44 마이너스 1, 43이 금액의 수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못했어? 왜 뭐 문제 있어? 문제 없잖아. 에이씨. 자, 45야. 별거 아닌 팁인데 얘들아. 진짜 별거 아니야. 들어봐. 그래서 최소 화폐 단위가 지금 1,000원이지. 그럼 공 3개 끊고 하세요. 공 3개 없애세요. 000 쓴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그지? 10원짜리랑 5원짜리랑 1원짜리가 있는 거야. 근데 쌤은 보통 하나는 남기는 편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달러권이 아니잖아. 원권이다 보니까 10원까지는 좀 해줘야 뭔가 돈다운 느낌이 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1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제 뒤에 이 수들이랑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 하나는 붙여서 이렇게 갑니다. 보통. 그러면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6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갑니다. 환전하려면 어디부터 해야 돼? 위에부터 해야 돼요. 위에부터. 갑니다.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3개네? 환전해 말어. 해 말어. 해야겠지. 해야겠어요. 왜? 50원짜리로 100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럼 100원짜리 내려오면 50원짜리 몇 개 돼? 7개 되죠.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 10원짜리가 6개네? 그럼 50원짜리 환전해 말어. 해야지. 5개면 만들 수 있는데. 바꿨어. 몇 개야? 35 플러스 6이야? 41이지. 간다.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이야? 몇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7 마이너스 1. 이게 A예요. 방법의 수는? 제발 41 쓰지 말고 얘들아 잘 봐. 너네 여기가 2면 이거 숫자 어떻게 써? 3으로 쓰잖아. 얘는 42로 써야지. 빼기 1에서 41이야. 이렇게 안 헷갈려. 안 내는 것까지 추가해서 42개의 방법이 있지만 안 내는 거 빼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1-1-1이라고 개무시까지 말고 쓰라는 거야 한번. 그렇지? 이걸 쓰면서 나중에 귀찮아서 생략하는 아이와 이걸 그냥 처음부터 41이라고 쓰는 아이는 근본이 다른 거야. 머릿속에서 연산이 일어나도록 계속 촉구해야 돼. 몇이야? 83? 더하면 답은 124가 되네요. 오케이.
됐어. 46 해보세요. (100원짜리) 환전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쵸? 50원짜리 몇 개 됐어요? 6개. 10원짜리 3개죠? 환전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안 하죠. 7, 4, 28. 답은 27.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 50. 맞죠? 색칠하는 방법에서 오늘 이거 하다 끝날 거야 아마. 오늘 10시까지예요? 5시 5점 미만은 10시입니다. 색칠하는 방법의 수. 일단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에 먼저 색을 칠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적은 것으로 칠하는데 인격 소멸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겠어요. 문제 보러 갑시다. 인격 소멸. (60번이에요) 자, 서로 다른 4가지의 색이 있다. 이 중 4가지 이하의 색을 이용하여 인접한 행정구역을 구별할 수 있도록. 뭔 개소리야. 그냥 칠한데 봐.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거야. 첫 번째, 이상한 굴곡 다 없애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어요. 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인격 소멸이에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 그림은 좀만 다르게 그리면 다른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전부 다 모으는 거예요, 문제를. 자, 그 다음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개념에다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색 정리예요. 말 그대로 4컬러예요, 4컬러. 4개의 색에 대한 정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근 한 50년 후에 세계지도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딱 보이죠? 우리나라 여기 있죠? 그지? 오세아니아 뭐 이렇게 있죠? 약 50년 후에 신춘추 전국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100명만 모이면 지들의 나라를 짓기 시작해. 막 나라 경계선이 막 이렇게 생긴 거야. 응? 막 이렇게 생겼어. 막 이렇게 생겼어. 자, 근데 이제 대통령이 주문을 해. 야,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접하는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해와.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럼 이 보좌관은 색을 최소한으로 쓰고 싶으면 몇 개의 색을 써야 할까요? 답 뭘까? 4개예요, 4개. 아무리 복잡하게 생긴 단면 지도라 하더라도 인접하는 영역을 다른 색으로 칠한다 라는 가정이 붙으면 4개의 색이면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요. 4개의 색. 자, 가볼게요. 이 친구 지금 4개죠, 색이. 가봅니다. 자, 인접하는 영역을 세요. 여기 하나죠? 몇 개죠? 4개. 딱 보니까 얘부터 세는 것 같죠? 얘는 둘, 셋, 둘 이렇게 되지? 그럼 순서가 BD,
그 다음 다른 친구들. 이렇게 세면 되는 거예요. 그럼 B에는 몇 개 중 하나를 칠해요? 4개 중 하나를 칠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요. 얘는 인접하는 영역이에요. 칠하는 세개수는 여기 밑에다 써요. 곱하기. 얘 몇 개 중 하나죠? 얘에다 빨간색 썼어요. 그럼 3개 중 하나를 쓰니까 3 곱하기 이렇게 가요. 동시에 칠하죠? 그러면 여기 몇 개 중 하나? 2개 중 하나. 여기는 2개 중 하나. 여기는 3개 중 하나. 이렇게 쓰죠. 이해했습니까? 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에요. 자, 여기서 이걸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이 문제는 색이 3개만 있었어도 칠할 수 있었겠구나. 3개가 있었으면 경우의 수가 뭐가 될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됐겠죠. 이해되니? 그럼 색 2개면 칠할 수 있었어? 없었겠죠. 이해돼요? 그럼 자, 이걸 인격 소멸하는 방법이 뭐야? 이거야. 색이 몇 개가 나오든 무조건 4개로 풀어보는 거야. 이해돼? 무조건 4개로 풀어보는 거야. 어떤 문제든 간에. 색을 5개 제공해도 4개로 풀어보는 거야. 그 다음 5개면 문제 어떻게 풀면 돼? 1씩 다 올려보고 실제로 그게 성립하는지를 5개로 한 번 더 풀어보는 거지. 이 과정을 해보면 돼. 그러면 한 번 풀 때 적어도 색이 3, 4, 5, 6 4개의 문제를 한 번에 푸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게 사색 정리예요. 결국 사색 정리로 쌤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뭡니까? 기준을 몇 개로? 4개로 잡고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겁니다. 2개 배웠어요? 색칠 유형은 인격 소멸해서 그림을 간단하게 만들고 색 4개를 기준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2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얘 몇 개입니까? 보여요 이거? 최대한 간단하게 계산해요. 이거 2의 제곱이죠. 이거 4죠? 이거 4의 제곱 이렇게 되지? 이게 12의 제곱이죠? 답은 14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다음 61번입니다. 자, 색상 몇 개 줬어요? 4개 줬죠? 가장 베이스적인 형태예요. 다음 인격소멸 어떻게 만들래? 쌤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 맞긴 한데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봐. 이거 뭐가 돼? 프랑스 웃기지 그냥 이거. 이렇게 생긴 거야. 어디부터 칠해? 얘부터 칠하자. 그치? 4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4, 9, 36. 답은 4번이죠. 다음 62번. 간단하게 만들어봐. 아까 문제랑 별반 다를 게 없죠. 이거 느껴지니? 그렇지? 아까에서 왼쪽 하나만 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기 하나 뽁 하고 올라오면 아까 그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부터 칠하죠. 그치? 얘가 3개고 얘가 3개지. 상관없어요. 그렇죠? 아무거나 잡아요. 이것도 이해되나? 얘네들이 똑같댔지.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면 이 문제는 이렇게도 만들 수 있죠. 이해돼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여러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지?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얘는 방법수예요. 12, 4, 48. 답은 3번입니다. 자, 보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죠? 그지? 넘어갈게요 이 친구는. 다음 64번입니다. 자, 이제 잘 들어주세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자, 이 친구는요. 얘가 인접하는 영역이 4개죠? 얘네 다 셋이죠? 그럼 일단 얘부터 칠하겠지. 색상 몇 개 줬어요? 5개 줬어. 자, 이 문제부터 풀고 갑시다.
오늘 이거 하다 끝날 거예요. 잘 들어. 자, 이런 영역이 있어요. 그럼 색 몇 개 줄까? 4개 줄게요. 자, 이거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기서 색상 왜 4개 줬, 왜 5개 줬죠? 이게 기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5만 곱해줘.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시죠? 이 친구가 싹 사라지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얘를 풀고 가운데 곱하기 5만 해주면 얘다. 이런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본 형태들에 대한 완벽한 마스터를 진행할 거예요. 오케이? 원을 이렇게 막 등분한 친구들. 자, 색 4개 무조건이에요. 자, 구해볼게. 잘 봐. 자, 일단 여기 몇 개? 4 곱하기죠. 빨간색 칠해볼게요. 자, 여기 몇 개? 3개 중 하나예요. 주황색 칠해볼게요. 여기 몇 개? 3개 중 하나죠.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얘가 빨간색이면 여기가 경우의 3이야. 얘가 빨간색이 아니면 경우가 2예요. 그렇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봐봐. 내 영향권에 얘는 있었지. 근데 얘는 내 영향권을 벗어났지. 처음 시작 스타팅 포인트의 영향력을 벗어났어. 그 다음 다시 스타팅 포인트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럼 이 친구는 하나의 유형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저는 얘를 뭐라 부를 거냐? 순환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돌아온다.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죠. 자, 순환형을 정복해 볼게요. 그럼 얘들아, 케이스를 나눠야겠죠? 여기서 당연히. 그러면 너랑 너가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가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이해됩니까? 자, 일단 경우의 수를 세지 않고요. 논리로만 일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 케이스 나눌 거야, 맞지? 빨간색 반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얘네 둘이 같은 색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얘네들이 만약에 같은 색이잖아? 그럼 얘는 프랑스가 돼버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살짝 세워갖고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이해됐니? 다른 색이면? 그래, 이 문제의 핵심은 다른 색일 때야. 얘네가 같은 색이면 얘가 뭐가 돼? 그냥 혹이 되는 거야. 얘한테 달라붙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야, 얘들아. 크기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내 사고가 달라져. 정상이야. 정상이야.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치? 근데 크기가 상관이 없잖아, 이 문제는. 그치? 그러니까 계속 내가 아는 모양으로 바꿔낼 필요가 있어. 근데 이 순환형은요, 보통 규칙이 있어요. 응? 그 뭐야, 까먹었다. 색상방정식이라고 있어요. 아, 맞구나. 색상방정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컬러이케이션. 그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치진 않을 거예요.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 배웠죠? 입체도형에서 그 D-E 플러스 F는 2다. 오일러 등식. 변의 개수랑 모서리 개수랑 면의 개수랑 꼭지점 개수 이렇게 더하고 빼가지고 2 나온다. 막 이런 거 있었어. 모르면 말고 상관없어. 몰라도 돼. 그것처럼 이 친구도 규칙이 있는데 그 대학 과정이고 굳이 배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푸는 방법에 집중해서 학습시킬게요. 갑니다. 자, 하나씩 다 그려볼게. 5개, 6개. 자, 여기서부터 보통 심리적 한계가 나와요. 출제자 입장에서 또 여기까지만 됩니다. 여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7개, 8개예요. 자, 이 친구 케이스 어떻게 나눠요? 얘랑 얘가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로 나누죠. 잘 들어봐.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를 기준으로 요쪽 이야기와 요쪽 이야기로 나뉘어요. 이해되니? 이해돼요? 그럼 결국에 여기 케이스와 여기 케이스는 경우의 수가 같겠죠. 그치?
얘 봐봐. 이 친구 때려놓고 이렇게 돌아와서 얘를 선택할 때 문제가 생기죠. 그럼 얘와 얘가 같으냐 다르냐로 케이스를 나누면 되는 거지. 맞니? 근데 이렇게 나누나 이렇게 나누나 결국에는 내 양쪽에 한쪽에는 하나, 한쪽에는 두 개가 놓이게 되죠. 이 친구는 어때요? 여기를 선택했어. 그럼 얘랑 얘로 케이스를 나누는 거지. 근데 얘들아 잘 봐. 이렇게 나누면 한쪽엔 한 개, 한쪽엔 세 개가 되죠. 맞니? 불편하지 않아? 이거보다 뭐가 나? 둘둘이 낫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요. 다음 얘는요? 원래는 이렇게 나누는 게 맞잖아. 근데 또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또 얘로 나눠야 되거든. 나중에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가서 둘, 셋 가져가자는 거야.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셋, 셋 가져가자는 거지. 아,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얘를 정복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친구는 누군 거야? 부채꼴인 거야. 우린 이런 애를 정복하면 돼요. 둘 사이에 하나가 껴있을 때, 두 개가 껴있을 때, 세 개가 껴있을 때까지만 정복해주면 양쪽 따로 하면 문제 생길 게 없다는 거지. 이해가 되겠니? 그런 얘기야. 우리 얘를 정복할 거야. 해볼게. 같다. 뭐 말인지 알아? 얘네가 같은 색이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자, 처음부터 잘 생각해야 돼. 잘 봐. 우리 처음에 얘네가 같은 색이라고 생각하면 4 곱하기부터 시작할 거죠. 그 다음 이 친구한테 3 이렇게 줄 거 아니니. 이해가 돼? 안 돼? 되지? 다음 다른 색이면 4 곱하기 3 해놓고 2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아, 대답 좀 해봐 제발. 맞아? 맞니? 오케이. 자, 그럼 잡아.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여기다가 4 때리는 거야. 그치? 4 곱하기 같은 색이면 그 다음 곱하기 몇이야? 3이 되지. 맞니? 근데 얘들아 얘를 이거 그대로 외우잖아? 그럼 적용하기가 까다로워져. 왜? 얘를 4 곱하기 3으로 외우잖아.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해. 4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분리해서 외워야 된다는 거야. 기준점에 대한 곱하기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분리해서 외워야 확실하게 빨라져요. 다음 다른 색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지금 이 노란색을 칠하는 거예요. 4 곱하기 3 여기까지가 경계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 여기 곱하기 몇이죠? 2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해볼게. 간다. 케이스 두 개로 나누죠. 첫 번째 같은 색이에요. 4 곱하기 해놓고 여기 따로 여기 따로죠. 그럼 3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같은 거니까 제곱이 일어나요 무조건. 다음 다른 색이에요. 4 곱하기 3 다른 색이잖아. 4 곱하기 3 다음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여기도 있으니까 제곱, 얘만 제곱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결국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4 곱하기 3으로 묶으면 3 더하기 2 곱하기 2가 되죠. 여러분 이게 자주 나와요. 7 이게 자주 나와요. 이제 뒤에서 계속 할수록 3 더하기 2 곱하기 2라는 식을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뭐 그냥 사사로운 팁인데 그래서 여러분 답은 웬만하면 7의 배수 중 나와요. 7의 배수 아닌 건 걷어도 돼요. 그냥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보통이다잉. 문제 답이 4번이에요. 이거 4번이 7의 배수죠. 그죠? 이해하고 있어? 어떻게 쓸지까지 생각도 하면서 가야 돼. 다음 이번엔
사이에 두 개가 껴있는 경우예요. 사실상 여기까지만 정복 잘해도 웬만한 문제는 풀어요. 세 개까지 안 가도. 그럼 얘를 알게 되면 우리 이 친구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눈치 깠어요? 이해돼요? 얘네 둘 다 두 개밖에 안 써요. 양쪽으로.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 뭐부터요? 4 곱하기부터 하겠죠? 여기다 경계를 꺼요. 이렇게. 다음, 잘 봐. 자, 여길 칠할 거죠. 잘 들어봐. 자, 빨간색 칠했어요. 잘 들어보라고 얘들아. 여기 봐봐. 빨간색을 칠했어. 그러면 여기에 칠할 색은 무조건 얘랑 다르죠. 이해되니? 얘네가 같은 색이니까. 이해돼요? 그럼 여기 그냥 3 곱하기 2 하면 끝나죠. 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같은 색이 되면 문제가 좀 편해져요. 근데 문제는 다른 색일 때인 거예요. 자, 다른 색입니다. 그럼 4 곱하기 3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계가 생기죠? 자, 이제 빨간색, 주황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다가 뭘 쓸 수 있어? 주황색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케이스가 나뉘어야 돼요, 또. 첫 번째, 주황색을 쓰는 경우예요. 그럼 얘는 주황색 쓰면 경우의 수는 3이 되죠. 이해되니? 여기 주황색 쓰면서 다른 색을 동시에 쓸 수 있어? 없죠. 그러니까 여긴 합의 법칙이죠. 따로따로. 그럼 여기 주황색이 아닌 색을 써요. 그럼 몇 개 중 하나를 쓰죠? 주황색이 아닌 색을 쓰면 빨주 빼고 노초 두 가지 중 하나죠. 그럼 여기 노란색을 썼다 가정해봐. 그럼 여기 몇 개 중 하나야? 얘가 또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이 친구가. 3 더하기 2 곱하기 2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이해되니? 계속 나와요. 이 친구가. 자, 한번 해볼게. 잘 봐. 이 친구 해볼게. 다시 F에 쓰자.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좋아요. 84다. 그래서 84 곱하기 5라서 420. 4번이에요. 일단은 답이. 자, 이 친구는 4 곱하기 같은 색이죠. 간다. 4 곱하기 간다. 3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돼요. 이해했어요? 이 4는 한 번만 갈기게 된다고요. 경계에 딱 세워놓고 3은 요쪽 한 거고요. 3 곱하기는 요쪽 해준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음 더하기 4 곱하기 3부터 깔아요. 다른 색입니다. 그러면 2 곱하기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사이에 두 개가 있고 얘네들이 다른 색이면 여기 경우의 수는 7이에요. 이거요. 여러분들이 이 색칠하는 방법의 수에서 보통 수영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저기라고요. 저길 수영도를 하지 말고 7을 갈기라.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같은 색을 작성하면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색을 작성할 때 수영도를 사용하는데 가운데 두 개 있고 서로 다른 색이면 7이다. 이걸 기억해 주라는 거죠. 이해되니?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7 240. 이것도 외우세요. 자, 이건 그냥 필수 암기고요. 이거 외우면 좋겠죠, 당연히. 다음 6개 갑니다. 6개.
4 곱하기 같은 색이죠? 3 곱하기 2 제곱. 이해돼요? 3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되잖아. 그럼 더하기 다른 색이에요. 4 곱하기 3 7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7, 7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빨라. 그치?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얘는 3, 4, 12 보여요? 플러스 49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61 곱하기 12가 돼요. 이해하니 여기까지? 이것도 기억하세요. 61. 기본 베이스가 되는 곳에서 나오는 수잖아. 그렇지? 61. 그러면 문제의 답으로 만약에 305가 나왔어. 보통 걔가 답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야? 여기다가 가운데 슝 해놓고 색상 5개 주는 거지. 대충 그런 뜻이야. 대충. 305의 배수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걔가 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내신 본다 쳐봐. 문제로 이게 나왔어. 어떻게 풀어야 돼? 420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졸라 쉽지?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색이 4개가 나왔어. 그럼 어떡해? 그럼 우리가 외웠던 게 안 통하는 거야, 얘들아. 맞지? 그니까 하는 방법조차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색 4개일 때 써볼게. 결국 무슨 말이야? 여기서 색 3개 쓰는 거 할 줄 알아? 라고 묻는 거잖아, 결국에는. 일단 가능한지부터 따져야겠죠.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죠. 왜? 어디 하나? 1이 안 보여요. 여기 곱하기 1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뜻이죠. 그런 경우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풀면 망해요, 여러분. 왜죠? 니들은 1 곱하기를 안 쓰거든요. 그렇지 않니? 너네들 1 곱하기 3 나오면 3 쓰잖아. 그게 문제야. 경우의 수를 셀 때는 1도 써주는 습관이 필요해, 얘들아. 특히 색칠은. 왜? 업다운이 일정하거든. 근데 1이 없어지는 순간 원래 여기서 1이 있었는데 색을 5개 줬어? 그럼 얘 3인데 다음 곱하기 2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니까.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안 되잖아, 너무. 하나씩 해보는 거야, 색상이 달라지면. 보통 4개로 답이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3개나 5개가 나오면 해보셔야 돼요. 자, 색 6개로 갈게요. 3개는 너무 쉽다. 그지? 그럼 여기 하나 칠해놓고 색이 5개가 있는 거죠. 5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3 더하기 2 곱하기 2 있었죠? 4 더하기 3 곱하기 3이 나올 거예요. 보통. 근데 얘는 4개짜리를 안 나와요. 그죠?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세트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가나? 자, 일단 그럼 4 더하기 3 곱하기 3 몇입니까? 13이죠. 13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안 할 거죠? 6 곱하기 가볼게요. 그럼 하나 하고 여기 없어졌어요. 그럼 색 5개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 그럼 색상 같아요. 5 곱하기, 그치? 그럼 여기는 4의 제곱. 다음 색상 달라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68번 어때? 어때? 순환형 보여? 진짜 보여? 느껴져? 위에 혹이 나 있지. 그럼 기준이 누구야?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지. 왜? 인접하는 영역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얘부터 결정해두고 얘가 결정되면 색 몇 개야? 색 3개야? 3개 괜찮지? 그치?
그럼 이 친구 결정하고 나면 그냥 곱하기 2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전체에다가 곱하기 2 때려서 끝내라는 거야, 이거는. 그죠? 이 친구 경우의 수에서 곱하기 2만 해주면 되는 거죠. 가볼게요.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2. 이거죠, 답이. 이해했어? 당신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이해 못했다. 이해 못할 만 하거든요. 지금 선생님 바로 한 거예요. 해볼게, 다시. 잘 봐. 이 2는 무시가도 돼요, 그죠? 얘예요. 여기서부터 가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같은 색, 다른 색이 나뉘잖아. 같은 색이면 3 곱하기 하고 2가 되잖아. 3 곱하기 2의 제곱인 거야. 다음, 다른 색이면 3 곱하기 2하고 경우의 수가 1씩 남잖아. 이래도 니들 이걸 안 쓴다니까? 이걸 쓰라는 거야, 쌤이 아까 했던 말이. 1의 제곱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2에 2 더하기 1이 되죠. 36 이렇게 답이 나오죠. 66에 36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이걸 완전한 공식화를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색상 방정식이 되는 거야. 공식화한 게. 자, 이것까지만 할 건데 자,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대학 과정에서는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봐. 얘들아, 쌤이 아까 말했듯이 이 친구의 모양과 크기가 사실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게 아니지. 결국 뭐가 중요해? 커넥션이 중요한 거야. 내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느냐, 그지? 잘 들어봐.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 자, 이 친구는 영역이 있고 면이 있잖아. 이걸 대학교 가면 어떻게 배우냐면요. 만약 A, B, CD야? 대학생 때는 어떻게 하냐면 A, B, CD가 점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모양이 상관이 없다며. 그럼 모양을 없앤 거야, 그냥. 그 상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쌤은 순환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하.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배운 거죠? 이러한 차원에서의 다각형을 학습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을 학습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순환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은. 됐다. 그지? 그럼 혹은 뭔 거야? 하나에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친구인 거죠. 출제자는 이러한 걸 생각해서 이걸 여러분 수준으로 변환해서 문제를 내고 거예요. 그럼 요건 어때요? 요 친구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요런 애인 거죠. 이렇게. 두 친구와 연결되어 있는. 그치?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의 모토인 인격 소멸을 하자면 여기까지가 정말 제대로 된 인격 소멸이죠. 전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이 정도만 하자는 거지. 부채꼴의 영역으로 살피자. 마지막에 이제 모자 문제 있죠. 여러분 유형 마지막 보시면 모자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까지 하면 경우의 수 유형은 거의 끝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7번으로 표시된 게 아니라 별표가 쳐져 있죠. 그 이유는 이 친구는 수형도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위에 있던 친구들은 전부 다 합의 법칙에 대한 유형이거나 곱의 법칙에 대한 유형이었어요. 다 규칙이 있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수형도 유형은 뭐예요? 규칙이 없다. 규칙이 없다. 그런 아이들을 수형도라고 불렀잖아. 근데 오해하면 안 된다 했어. 왜? 규칙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치?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기 나오는 모자 문제. 유식하게는 교란순열, 완전순열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예요. 근데 순열이잖아. 그치? 그래서 제가 문제는 순열과 조합에 넣어놨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순열과 조합 프린트를 드리면서
처음 시작하면 질문 받고 이거에 대한 설명 마치고 그거 문제 풀고 그리고 나서 순열과 조합을 공부할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모자 문제가 없습니다.